자, 우리가 함수를 배우기 앞서서 초등학교 때로 잠깐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혹시 요런 그림 같은 거 혹시 기억이 날지 모르겠어요. 그죠? 보통 어떤 친구들은 벌써부터 눈치를 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요. 딱 봐도 뭔가 함 닮지 않았니? 요 안에다가 뭔가를 담는 함 모양의 그림을 선생님이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렇게 생긴 그림을 통해서 어떤 문제들을 풀었냐면요,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요 함 안에다가, 박스 안에다가 요 입구에다가 네모라는 수를 집어넣습니다. 그죠? 뭐 그 네모라는 수는 다양하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네모라는 수를 박스 안에다 집어넣고 요 박스 안에서 네모와 관련된 계산식, 약속된 계산이 설정이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네모 더하기 5라는 약속이 잡혔습니다. 그럼 요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요 박스 입구에다가 네모라는 수를 집어넣어서 뭐 하라는 거죠? 그렇지, 네모라는 수에다가 5를 더하라는 약속이 잡힌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렇게 해서 네모에다가 5를 더했더니, 그렇지, 세모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칠게요. 그죠? 좋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죠? 그러면 이제 요 네모 더하기 5라는 약속이 잡혀있는 박스 함 안에다가 본격적으로 몇 가지 수를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요 입구에다가 7이라는 수를 집어넣었어요. 그럼 집어넣게 되는 순간 어떤 약속이 잡혀있었어? 그렇지, 7에다가 5라는 수를 더하라는 약속이 잡힌 거 아닌가? 그지? 그럼 7 더하기 5는 얼마죠? 얼마야? 7 더하기 5는? 7 더하기 5는 얼마죠? 설마 이것도 모르는 건 아니죠? 그렇지, 12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지 않나?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떻습니까? 7이라는 수를 하나 집어넣었더니 12라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나는 분명히 요 입구에다가 한 개의 수를 집어넣었거든요? 그치? 그러고서 나올 때도 한 개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 이거 되게 중요하다, 얘들아. 나는 분명히 입구에다 한 개의 수를 집어넣었더니 한 개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다 7을 집어넣었는데 7 더하기 5를 했더니 12가 나올 수도 있고 13이 나올 수도 있고 뭐 15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거 없잖아. 그렇지, 들어갈 때 한 개의 수를 집어넣었더니 나올 때도 한 개의 결과가 나왔다. 이게 바로 함수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죠? 함수의 개념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나왔습니다. 뭔가 입구에다 한 개의 수를 집어넣었을 때 한 개의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관계를 우리는 함수라고 부르는 거죠. 자, 다른 수도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이제 우리 중학생이니까 요 네모에다가 음수도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음수 마이너스 4를 집어넣게 되면은, 그렇죠,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4 더하기 5라는 계산을 거쳐가지고 플러스 1이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니?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입구에다가 마이너스 4라는 수를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4 더하기 5라는 계산을 거쳐서 1이라는 한 가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케이? 마이너스 4를 집어넣었더니 한 가지, 1이라는 한 가지 결과가 나왔다. 요것을 우리는 바로 뭐라고 한다? 함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죠? 근데 요 박스 안에 있는 계산은요, 사실 여러분들이 잡기 나름입니다. 선생님은 지금 덧셈 계산을 예시로 들었지만 뺄셈 계산, 곱셈 계산, 나눗셈 계산, 지수 계산, 또 고등학교 배우는 로그의 계산, 아니면 여러 가지 혼합 계산 등등 여러분들은 요 약속을 잡기 나름이에요. 그죠? 요 계산 잡기 나름입니다. 그지?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박스 얘기를 했는데, 그때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요, 여기다 집어넣는 수를 네모라는 문자를 썼었고요. 그치? 그리고 이렇게 나오는 수의 문자를 뭐 세모 아니면 동그라미 이런 거 쓰지 않았나? 그런데 이제 우리 중학생이잖아요. 그죠? 네모, 세모, 동그라미와 같은 문자 대신에 이제는 조금 간지나게 어떤 문자를 쓴다? 그렇지, 집어넣는 수를 X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에 따라 나오게 되는 결과를 우리는 Y라는 문자를 사용하기로 하겠습니다. 되니? 그죠? 그리고 요 안에 잡혀있는 요 약속도 네모 더하기 5 대신에 이제는, 그렇지, X 더하기 5라고 식으로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되니? 그죠? 자, 이제 뭔가 슬슬 중학교의 느낌이 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나는 거를 우리는 하나의 식으로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자, 그러면은 y라는 결과가 어떻게 나온 거야? 그렇지. 어떤 약속에 의해서 x에다가 5를 더했더니 y라는 결과가 나왔다. 즉 y는 x 더하기 5라는 식으로서 나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아, 그럼 우리가 초등학교 때 이렇게 그림으로서 배운 거가 중학교에서는 y는 x 더하기 5라는 식으로서 표현할 수가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거봐, 나 거짓말 안 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함수라는 용어를 안 썼을 뿐이지 우리는 이미 이러한 그림을 통해서 함수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배우고 넘어왔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되니? 그죠? 좋습니다. 하나를 더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x하고 y 사이에 어떤 약속이 잡혀 있느냐? x의 약수를 y라고 한다 라는 약속이 잡혔습니다. 그죠? x하고 y 사이에 하나의 약속이 잡혔네요. 그지? 그러면 x에다 한 가지를 넣었을 때 y가 한 가지 결과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죠? 좋습니다. 자, x하고 y가 있는데요. 자, x에다가 1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x에다 1 집어넣으면은 1의 약수가 y라는 거 아니야? 그럼 1의 약수는 뭐예요? 그렇지. 1 한 개밖에 없습니다. 아, 그러면 1의 약수는 1이니까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y도 1이라는 결과가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x에다 한 개를 집어넣었더니 y도 한 개의 결과가 나왔다? 혹시 이거 함수가 아닌가 싶겠지만 그 다음부터 얘기가 좀 달라지겠죠? x에다 2 집어넣어 볼게요. 2 집어넣으면 2의 약수가 y라는 거 아니야? 자, 여러분들 2의 약수는 뭐가 있죠? 그지? 2의 약수는 1하고 2가 있습니다. 뭐야? 2의 약수가 y라고 했는데 그 y라는 녀석이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벌써부터 좀 이상합니다. x에다 난 분명히 한 개를 집어넣었는데 y라는 결과가 2개가 나와버렸습니다. 이미 함수가 아닌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딴 거 집어넣을까요? 예를 들어 12를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할게요. 그럼 12의 약수가 y라는 건데 12의 약수 뭐 있어? 1, 2, 3, 4, 6, 12. 뭐야? 6개나 나왔습니다. 나는 분명히 지금 x에다 한 개를 집어넣는데 6개의 y라는 결과가 나와버렸습니다. 에헤이, 어떻습니까? 그치? x에다 한 개를 집어넣었더니 y가 한 개 이상 여러 개가 나와버리면은 이거는 이미 함수 자체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말 되겠니? 그죠? 아, 그러면 x의 약수 y라는 것은 함수가 아니구나. 그치? 자, 근데 이번에는요, 살짝 바꿔볼게요. 비슷하긴 한데, x의 약수의 개수를 y 개라고 한번 약속을 다시 한번 잡아볼게요. 아까 전에는 그냥 x의 약수를 y라고 했지만 이번에 약속이 조금 변했죠. x의 약수의 개수를 y개라고 한번 이렇게 약속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x에다 1 집어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1의 약수의 개수는 몇 개야? 그치? x에다 1 집어넣으면 1의 약수의 개수는 한 개죠. 아, 그러면 x에다 1 집어넣으면 y라는 1이라는 한 개의 결과가 나오는구나. 되니? 그죠?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x에다 2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2의 약수의 개수가 몇 개야? 1하고 2, 2개죠. 아, 그러면 x에다 2 집어넣었더니 그 약수의 개수가 2개가 나오는구나. 2개 말고, 선생님, 2의 약수의 개수는 2개가 될 수도 있고 5개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거 아니잖아. 무조건 2개 아니겠니? 그죠? 자, 몇 가지 더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6의 약수의 개수를 한번 따져볼게요. 6의 약수는 1, 2, 3, 6. 개수로 치면은 4개 아니야? 그렇지. 그럼 x에 6 집어넣었더니 y는 4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어때요? x에다 6을 집어넣었더니 4개라는 한 가지의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럼 이런 식으로 따지면은 x에다 그 어떤 자연수를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y도 무조건 한 개씩의 결과밖에 안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x의 약수의 개수 y개라는 것은 함수가 맞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쵸?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하고 그 다음에 x하고 y 사이에 잡혀있는 약속들 중에서 함수가 맞는 것 혹은 함수가 아닌 것을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함수 값에 대해서도 우리는 간단히 좀 알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함수 값이다. 이제 함수 값. 자, 함수 값 할 때 요 값이라는 건 뭐예요? 그쵸? 뭔가 계산을 열심히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나타낸 거 아닌가? 아, 그러면은 우리가 x하고 y 사이에 잡혀있는 약속들 중에서 x에다가 뭔가를 집어넣어서 막 계산을 했을 때 나오는 결과가 y라고 하지 않았나? 그런 함수 값이라는 건 뭐야? 우리가 그 함수식에서 결국은 y 값을 의미하는 거였구나. 계산이 끝난 그 계산 결과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함수 값이라고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럼 함수 값은 우리가 기호로 기본적으로 어떻게 쓰냐? 이제 기호로는 y는 fx. 자,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식 중에 하나죠. y는 fx라는 간단한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자, fx, 뭐 x에 대한 여러 가지 계산들, 약속들이 잡혀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그 약속인데 x 자리에다 뭔가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했더니 y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거 아니겠어? 그치? 그 약속은 정하기 나름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 수많은 약속들을 우리는 fx라는 기호로 퉁치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아, 어떻게 약속이 잡혀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x에다 뭔가를 집어넣었을 때 나오게 되는 그 결과를 우리는 y라고 하는 거고 그 결과 y를 전문용어로 함수 값이라고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시. 자, 예시를 보면은요, 이제, 자, 예를 들어서, 자, y는 2x-5라는 식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자, 요거는 x와 y 사이에 어떤 약속이 잡혀 있어? 그렇지. x란 녀석에다가 2를 곱한 다음에 5를 빼서 y라는 결과를 계산하시오. 라는 약속이 잡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럼 아까 전에 y는 fx라며요. 그럼 요 fx는 2x-5라는 약속이 잡혀있다. 이렇게 써도 상관없나요?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y하고 fx하고 똑같은 의미였기 때문에 y는 2x-5 이런 식으로 우리가 써도 되고요. 아니면은 fx는 2x-5다. x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약속이 잡혀있다? 2x-5라는 약속이 잡혀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호를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 우린 또 뭘 알 수 있냐면요. 이제 그렇다면 fx가 2x-5라는 약속이 잡혀 있는데 그렇다면 f3은 얼마입니까를 우리가 또 알아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f3이 의미하는 게 뭐야? fx라는 약속이 2x-5라는 약속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요 괄호 안에 있는 게 x라는 녀석이었는데 x 대신에 3이라는 녀석이 들어있거든요. 그럼 이걸 뭘 뜻하는 거냐? 요렇게 잡혀 있는 약속 그 중에서도 요 x 자리에다가 3을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보라는 거 아니겠어요? x 자리에다 3을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보라는 거죠. 그러면은 2 곱하기 3 빼기 5라는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요 계산 결과가 얼마가 나온다? 1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요. 아, 그러면은 fx 혹은 y는 2x-5라고 잡혀있는 그 약속에서 f3이 의미하는 게 뭐다? f3의 함수값은 1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뭐 다른 것도 집어넣을까요? 그죠? 다른 거. 자, 다른 것도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f-2분의 7 가볼게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요 약속된 x 자리에다가 -2분의 7을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그에 따른 함수 값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 곱하기 -2분의 7 에다가 -5를 계산해주면 나오겠죠. 이거 계산하면 -7 -5니까 그렇지 -12라는 함수값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 그러면은 f-2분의 7
함수값이 마이너스 12가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되니?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함수값에 대한 개념도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지? 그럼 우리가 중학교 2학년 수준에서 배우는 1차 함수는요, 그 수많은 함수들 중에서 한 종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함수는 함수인데 1차 함수는 무엇이냐? 그렇지? 자, 일단 기본적으로 함수니까 y는 fx라는 기호를 쓰는데, 요 y는 fx라는 약속이 어떻게 잡혀있다? 그렇지. y라는 녀석이 누구에 대한? x에 대한 몇 차식일까? 1차 함수니까 x에 대한 1차식이 되지 않겠어요? 아, 그러면은 y라는 결과가 x에 대한 1차식의 모양으로 정리할 수 있으면은 우리는 그 중에서도 1차 함수라고 부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약간 중학교 3학년용이지만 만약에 y가 x에 대한 2차식으로 정리할 수 있으면 그렇지. 2차 함수가 되는 거고요. 나중에 고등학교 때 배우겠지만 y는 x에 대한 3차식으로 정리가 된다? 그러면 3차 함수가 되는 거죠. 무슨 말 되겠니? 그죠? 좋습니다. 자, 그럼 요 x에 대한 1차식을 우리는 간단하게 어떻게 써볼 수 있느냐? 자, 굉장히 중요한 식 나옵니다. y는 x에 대한 1차식의 가장 기본적인 모양은 어떻게 된다? 그렇지. 그 유명한 y는 ax 더하기 b라는 식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y는 ax 더하기 b. 그죠? 당연히 a는 0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a 들면 x가 사라져 버리니까. 그래서 우리는 y는 ax 더하기 b. 요런 모양으로 정리할 수 있으면 우리는 요걸 뭐라고 부른다? 1차 함수라고 부른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y는 ax 더하기 b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함수들을 몇 개를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함수 공부하면서 y는 ax 더하기 b라는 식을 엄청나게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을까요? y는 2x-5. 아까 나왔던 거지만, 자, 요 모양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니? 그쵸? 어때요? y가 이렇게 한쪽이 정리가 되어 있고요. 반대편에는 x에 대한 1차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지요. 그러면 요거는 함수들 중에서도 1차 함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쵸? 아니면, 쌤, 그러면 간단하게 y는 x다라는 식도 있잖아요. 뭐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요것도 1차 함수인가요? 1차 함수가 맞을까 아닐까? 1차 함수가 맞습니다. 왜냐면은 y는 x라고 하는데 요 모양을 따라가고 있나요? 따라가고 있지요. 왜냐면은 요 x가 비록 혼자밖에 없지만 어쨌든 엄연히 x에 대한 1차식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y는 x라는 이런 간단한 식도 우리는 1차 함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다만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거는 y는 x분의 12와 같은 이런 식들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언뜻 보면 1차 함수 같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분모의 변수 x가 들어가 있거든요. 요 미지수가 분모에 들어가 있으면은 그렇지, 요거는 인정한다. 차수를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차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분모의 미지수가 있으면은 차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함수는 맞지만 1차 함수는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요런 거 조금 조심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1차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모양 y는 ax 더하기 b라는 녀석을 한번 좀 배워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자, 그러면은요, 이제 자 y는 또 쓸 필요는 없겠죠? 자, y는 ax 더하기 b라는 것을 우리는 좀 배워볼 수 있었는데, 자, 우리가 또 함수 하면은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다? 그렇지, 함수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함수를 배우든지 간에 그래프는 무조건 쫓아와요. 어떤 친구들은 함수는 괜찮은데 그래프는 싫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절대로 뗄래야 뗄 수가 없으니까 1차 함수의 그래프도 여러분들이 좀 잘 면밀하게 잘 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알고 있겠지만 1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그래프를 그리면 어떤 모양이 나오죠? 그렇지, 여러분 그려봤겠지만 끼다란, 그렇지, 직선 모양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직선 모양, 요런 방향의 직선이 될 수도 있겠고 요런 방향의 직선이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생긴 1차 함수를 그래프로 그리면은 끝도 없는, 그쵸? 구불구불한 곡선이 아닌 곧은 직선 모양의 그래프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럼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요. 자, 직선 한번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표표면 다시 한번 그려보고요. X축, Y축, 그 다음에 만나는 점 원점이 되겠고, 자, 직선 한번 쭉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이 직선은 무조건 X축하고 한번 만나고요, Y축하고 무조건 한 번씩 만날 수밖에 없겠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X절편과 Y절편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치? 자, X절편이 뭐냐면요, 알았어. 아, 나 진짜 그 삼각형, 그치? 삼각관계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삼각형이라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죠? 좋습니다. 자, 그럼 요 X축하고 만나는데 X절편이란 무엇이냐? 요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가 있겠지요. 뭐시기 콤마 뭐시기 이런 식으로 그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 중에서 X좌표를 우리는 뭐라 한다? 바로 여기를 X절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 되겠니? 그러면 요 Y축하고 만나는 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요 Y축하고 만나는 점의 좌표 중에서도 Y좌표를 우리는 뭐라 한다? Y절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 되겠니? 자,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하자면요, X절편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이냐? 봐봐요. 원점으로부터 요 X절편이 있는 점까지 이동했다고 칠게요. 그 원점 0,0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X축 방향으로는 요만큼 가지 않았니? 여기가 뭐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원점에서 X축 방향으로는 요만큼 갔습니다. 근데 Y축 방향으로 위아래로는 갔어 안 갔어? 안 갔어요. 그치? 위아래로는 안 갔습니다. Y축 방향으로 안 갔다는 거는 요 좌표 평면상에서 Y의 값이 얼마라는 거야? 0이라는 거죠. 그렇지. 그러면 정확한 의미는 무엇이냐? X절편이란 누가 0일 때? Y가 0일 때. Y가 0일 때 그때의 누구가? 그때의 X값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X절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이따 예시를 한번 들어주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이번엔 Y절편 찍혀있는 요 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Y절편 보니까 자, 그러면 요 원점으로부터 Y절편 찍혀있는 점까지 요만큼 갔다는 거 아니야? 봐봐. X축 방향 왼쪽 오른쪽으로는 갔어 안 갔어? 왼쪽 오른쪽으로는 안 갔고요. Y축 방향으로만 요만큼 가버렸습니다. 그럼 요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요, X축 방향으로는 안 움직였다? 그럼 누가 0이라는 거야? X가 0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X가 0일 때 그때의 누구의 값? 그때의 Y의 값을 우리는 뭐라 한다? 그렇지, Y절편이라고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되니? 자, 여러분들 그래서 X절편하고 Y절편의 정확한 의미를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냥 대충 뭐 X축하고 만나는 뭐 이렇게 그런 거 아니, 그렇게 어중떠중으로 알지 말고 여러분들이 X절편하고 Y절편이라는 용어가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X절편하고 Y절편의 정확한 개념에 대해서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예시를 한번 들어보는 게 좋겠네요. 그죠? 예시. 자,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요, 뭐 간단한 식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X 더하기 5라는 1차함수 맞네. 그죠? 얘는 1차함수 맞네요. Y는 X 더하기 5라는 1차함수를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요 녀석의 X절편은 얼마인지, Y절편은 얼마인지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X절편부터 찾아볼게요. X절편부터 찾아보면은, 아까 내가 여기 있던 내용 지웠지롱. 그지? 뭐라고 써져 있었어? 누가 0일 때? 그렇지. Y가 0일 때, 그때의 X값을 X절편이라고 하지 않았니? 그러면 요 Y는 X 더하기 5란 식에다가 Y 자리에 0 집어넣어 볼게요. 그쵸? 그럼 Y가 0일 때 그때의 X값을 구하면 어떻게 된다? 0은 X 더하기 5니까 결론적으로 X는 마이너스 5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Y가 0일 때 그때 X값이 마이너스 5?
그러면 요 x절편 요 자리가 얼마라는 거야? 마이너스 5가 x절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됐니? 그죠? 그러면 x절편이 마이너스 5니까 요 녀석의 좌표로 따지면 몇 콤마 몇이야? 그래서 좌표로 따지면은 마이너스 5 콤마 0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됐니? 그죠?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y절편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y절편은 누가 0일 때? 그렇지, 반대로 x가 0일 때 그때 y값을 우리는 y절편이라 하지 않았니? 어이? 야, 그러면 집어넣을게요. x가 0일 때니까 그때의 y값은 뭐가 된다? 0 더하기 5가 되니까 그냥 y는 5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아, 그러면 y는 x 더하기 5라는 1차 함수식에 y절편은 얼마가 된다? 5가 된다는 것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여기를 좌표로 따지면 몇 콤마 몇이야? 좌표로 따지면 설마 5 콤마 0이라고 대답한 치가 없겠죠? 그렇지. y절편은 좌표로 따지면 0 콤마 5에 찍혀있다라고 우리는 좌표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아까 전에 y는 ax 더하기 b라는 1차함수식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요 꼬랑지에 해당하는 게 플러스 b 아니야? 그러면은 우리가 요 식에서 y절편을 구한다고 할 때 x에다 0 집어넣으면 된다고 하지 않았어? 그럼 x에다 0 집어넣으면은요 a가 무슨 값이 되었든지 간에 ax가 무조건 사라져버리고 누구만 남는다? 꼬랑지 플러스 b만 남습니다. 아, 그럼 요 꼬랑지에 해당하는 플러스 b 요 녀석 자체가 바로 뭐가 된다? y절편이 된다라는 것을 한 번에 알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니? 그죠? 좋습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y는 3x 마이너스 4라는 식이 있습니다. 자, 그럼 x절편을 구하려면은 y에다 0 집어넣어서 x는 좀 따로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하지만 굳이 계산하지 않고도 우리는 y는 3x 마이너스 4라는 식을 통해서 뭘 구할 수 있어? 요 꼬랑지에 붙어있는 마이너스 4를 통해서 얘가 그냥 y절편이구나 라는 것을 한 번에 눈치를 챌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y는 ax 더하기 b라는 식에서 뒤쪽에 있는 b가 맡은 역할이 바로 y절편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되게 중요한 개념이었네요. 그죠? 좋습니다. 자, x절편, y절편에 대해서 배워봤으니까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기울기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뭐 하나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 없어. 그죠? 자, 일단 y는 ax 더하기 b라는 기본적인 식을 한번 먼저 적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울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기울기인데요. 일단 기울기 한번 써볼까요? 자, 기울기라는 게 일단 책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이제 x값의 증가량에 대한 y값의 증가량의 비율은 항상 a로 일정하다. 이 증가량의 비율 a를 1차 함수 y는 ax 더하기 b의 그래프의 기울기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일단 책에는 x값의 증가량에 대한 y값의 증가량의 비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설명이 어렵지요. 간단하게 가볼게요. 기울기는 쉽게 얘기해서 기울어져 있는 정도예요.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1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면 어떤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진다? 뭔가 적당히 기울어져 있는, 물론 뭐 경사가 급한 녀석도 있겠고 경사가 좀 완만한 녀석들도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뭔가 적당히 기울어진 직선 모양의 그래프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직선들마다 기울어져 있는 정도가 다 달라요. 그치? 어떤 녀석은 경사가 급하게 기울어져 있을 수 있고 어떤 녀석은 경사가 좀 완만하게 기울어져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방향이 요런 방향이 될 수 있지 않나? 요런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치? 직선들마다 그 기울어져 있는 정도가 다 다른데 그 기울어진 정도를 우리는 뭐라 한다? 기울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 되겠니? 그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기울기라는 건 기울어져 있는 그 정도를 의미를 하는 것인데 기울기를 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뭐 외우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기울기를 구하는 공식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기울기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그렇지. 아이고, 이렇게 좀 삐뚤빼뚤하고 그러냐? 이제 기울기는 어떻게 구한다? x분의 y가 아닙니다. 예, 그냥 x분의 y가 아니라 x의 증가량,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요거를 계산을 해주면,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계산해주면은 우리는 기울어져 있는 정도,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요 식, y는 ax 더하기 b라는 식에서 기울기를 나타내는 상수는 뭐가 된다? 바로 x랑 곱해져 있는 요 a라는 녀석이 바로 기울기를 담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y는 ax 더하기 b라는 1차 함수 식만 봐도 기울기가 얼마인지 y절편이 얼마인지를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무슨 말이니? 그죠? x랑 곱해져 있는 요수를 우리는 기울기라고 하는 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꼬랑지에 해당하는 플러스 b가 바로 무슨 역할을 맡았다? y절편 역할을 맡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a값, 기울기를 구하려면은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라는 공식을 우리는 써먹을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직선 그리고 있는데, 자, 좌표평면상에다가 x축, y축, 그 다음에 원점, 피카축, 라이축, 뭐라는 거야? 그지? 점점 미쳐가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직선을 한번 쭉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직선에. 요 하나의 직선에는요, 수많은 점들이 찍혀 있지 않나? 예, 무수히 많은, 셀 수도 없는 점들이 찍혀 있습니다. 그 무수히 많은 점들 중에서 딱 2개만 찍어볼게요. 그죠? 딱 2개의 점만 랜덤으로 찍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치? 야, 카메라 흔들리지 않았냐? 그치? 좋습니다. 자, 딱 2개의 점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랜덤으로. 자, 그러면은 요 점에서, 요 점은 A점이라고 할까? 그 다음에 요 점은 B점이라고 할까요? A점에서 B점까지 가는데, 이렇게 사선으로 가는 거 말고, A점에서 B점까지 가려면은요, X축 방향으로는 요만큼 가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는 요만큼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닌가? 그죠? 그래서 우리가 A점에서 B점까지 가려면은 X축 방향으로는 요만큼 갔다가 Y축 방향으로 요만큼 올라가게 되면은 그게 바로 B에까지 도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X의 증가량은 결국 뭘 의미하는 거였어? X축 방향으로 움직인 그 양을 의미하는 거 아닌가? 그럼 요 X축 방향으로 움직인 요 부분이 바로 X의 증가량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됐니?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Y축 방향으로 요만큼 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바로 요 부분이 뭐가 된다? Y의 증가량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치? 근데 아까 전에 쌤이 뭐라 그랬냐면은 기울기를 구하는 공식은 뭐가 된다? 기울기를 구하는 공식은 그냥 X분의 Y가 아니라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라고 했잖아.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를 들자면은요, X값의 증가량에 대한 Y값의 증가량의 비율이라고 하지 않았니? 비율이기 때문에 우리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에는 하나의 값으로서 계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X의 증가량이 요만큼 증가하고 Y 증가량이 요만큼 증가했을 때 기울기가 요 정도가 나온다는 거 아니야? 쌤, 그러면은 나는 다른 점을 한번 랜덤으로 잡아보고 싶어요. 그치? 그러면 다른 점, 요 점하고 요 점 비교해 볼게요. 그죠? 보이냐? C점하고 D점. 자, 요 2개의 점을 한번 비교하는데 C점에서 D점으로 가려면은 X는 요만큼만 움직이면 되겠습니다. 되니? 그리고 Y축 방향으로 요만큼만 움직이면 되겠거든요. 그치? X축 방향으로 요만큼 움직인 것도 어쨌든 X의 증가량이 되고요. 그 다음에 Y축 방향 요만큼 움직인 것도 뭐가 된다? Y의 증가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X축 방향으로 조금 움직였더니 Y축도 조금 움직인 거 아니야? X축 방향으로 많이 움직였더니 Y축 방향으로 많이 움직인 거 아니야? 그러면 이런 식으로 따지면 그 어떤 점 랜덤으로 2개를 잡아서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요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 쳐도 어쨌든 그 비율 자체는
항상 일정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슨 말 되겠니? 그렇기 때문에 기울기를 우리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으로 우리는 계산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을 통해서 우리는 기울기를 구한다고 했는데 요 공식이 아직 좀 와닿지 않는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치?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1차함수의 직선에, 그죠? 랜덤으로 점 꼽아볼게요. 2,5랑, 그 다음에 어떤 게일까? 예를 들어, 뭐, 7,23이라는 두 개의 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있다고 합니다. 그죠? 자, 기울기도 아직 모르겠고, y좌표는 아직 모르겠는데, 그 직선이 2,5하고 7,23이 지나간다고 치도록 할게요. 그럼 봅시다.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x하고 y의 증가량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봐봐. 2,5, 7,23. x는 x끼리, y는 y끼리 한번 비교해 볼게요. x부터 따지면은 x가 2에서 7까지 갔다라고 칠게요. 그럼 2에서 7까지 얼만큼 갔을까? 그렇지. 요거 헷갈리면은 7에서 2를 빼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쵸? 뒤에 놈에서 앞에 놈을 빼주면 7 빼기 2니까 얼만큼 갔다는 거야? x축 방향으로 5만큼 갔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x의 증가량이에요. x의 증가량은 5만큼 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y의 증가량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y끼리 같은 방향으로 5에서 23까지 갔다고 칠게요. 그 5에서 23까지 얼만큼 움직였어? 23 빼기 5를 계산하면 얼만큼 움직였다? 그렇지. y의 증가량은 18만큼 움직였다라는 계산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아까 전에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공식에다 대입하면은 기울기는 얼마가 된다? 기울기는 5분의 18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우리는 요 1차함수 가장 기본적인 식에서 바로 a 값이 5분의 18이었구나, 기울기가 5분의 18이었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좋습니다.